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진도는 137페이지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중개 계약 배우셨고 부동산 거래 정보만 기억납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다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인장도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이니까 다 업무정지. 중개계약도 중개업무 관계 있으니까 기본이 업무정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업무정지. 그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 기본 윤리는 이해하실 파트가 두 파트 정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죠. 자, 기본 윤리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파트에 유의하실 파트 두 가지만 함정 체크하시면 되고, 중개업무의 핵심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핵심이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암기사항도 가장 먼저 암기할 내용이 좀 이따 강조드렸지만 이 부분. 자, 그리고 출제는 한 문제 두 문제인데 출제는 그냥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확인 설명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져요. 그럼 우리는 공부하실 내용이 일단 기본 윤리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가 시험에 단독 문제 두 번 이상 나왔어요. 왜 나오는가? 요거 한자의인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거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인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가서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럼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의 유사점이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파트가 중요하고, 확인 설명은 공부하실 때 확인 설명을 누가 해야 하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꼭 짚어져야만 답이 보이는 게 확인 설명이고, 암기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하실 내용이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자, 이 정도 쟁점을 두고 한번 보시죠. 자, 기본 윤리는 일단 공인중개사법에서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은 주된 내용이 중개 업무를 배우신다. 당사자는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버는 중개 업무가 핵심이면 대부분의 의무조항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는 규정을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서 두 사람의 의무조항을 구분하시고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해서 이렇게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앞면이 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죠.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뭐 별일 있어요? 아직까지 입을 못 열겠다. 오랜만이요. 그렇죠.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급해집니다. 수업을 지금 차근하게 나오시는 분은 갈수록 안정이 되는데 어쨌든 뭐 본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보통 3월달 되면 바빠지고 5월 되면은 뒤에 5월달에 나오시는 분, 작년에 공부하시는 분은 얼마나 바빠진지 몰라요. 7월달 나오신 분은 그냥 뭐 구경만 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자, 비도 오고 하니까 협조합시다. 옛날에 검정고시 볼 때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 주묵 서는 사람들이 학력도 높이려고 검정고시 옛날에 험한 시절에 시험 보기 전에 오늘 협조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니 시험을.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누가 있고요? 사원, 임원 모두를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래서 요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 의무사항은 대부분이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앞에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들어보셨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두 사람은 중개보조는 빠집니다. 그죠?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중개보조원, 사원, 임원이 이미 한 개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중소속은 다 금지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전문직업인입니다 해놓고 세 가지. 품위 유지해야 한다.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정하게 중개를 수행해야 한다.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두 사람의 의무사항인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 품위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안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말이 법 규정에 있나요 없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직접 같으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내용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게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 사원이면 모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이죠. 언제까지? 업무를 떠난 후까지. 업무를 떠난 후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폐업한 후에도 중개업을 접은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요. 고용인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도 부동산을 떠난 후에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요. 그럼 이게 비밀 누설 금지는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떠난 후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형벌이 얼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면 재판 대상이죠. 재판 대상인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원칙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가장 특이하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 요걸 이해하시라고. 반의사불벌죄란 말은 친고죄다. 뭐 방송이나 뭐 보시면 친고죄다, 반의사불벌죄 그런 말이 있어요. 성폭력범은 친고죄다. 친고죄. 친고죄란 말은 피해자가 직접, 친고죄는 직접 친히 가해자를 고소한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예요. 성폭력범이 줄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사회 노출을 끄려 하니까 고소고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돌리자고 하고 있는가? 반의사불벌죄로 돌리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고죄가 아니고 지금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인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소한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제3자가 적발해서 고소고발을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그게 친고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재판하는 판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판사님이 1-1 처벌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판사 앞에서 의사표시를 했죠. 판사도 피해자가 자기 앞에 서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판사도 그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반하여 1-1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이게 왜 특이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형 벌금형인 재판 대상이 되는 죄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되니까 이게 특이해서 단독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재판상 절차에서 1-1 처벌한 절차에서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처벌을 1-1 처벌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판사도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오로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됐어요? 반의사불벌죄가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에 직접 정하고 있다.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 두 가지가 유효하실래요. 그래서 조금씩 시험에서 확대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선관주의 의무가 시험에 나온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듯이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해서 나온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달리 표현하면 일반적인 주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주의 의무. 일반적인 주의 의무다는 말은 일반이라는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위임계약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를 찾아가죠. 소송 사무를 니한테 맡기겠다고 변호사님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일을 맡아서 대신 처리하는 사람은 수임인, 일을 맡았다, 받았다 해서 수임인이에요. 수임인이 타인인, 위임인이 맡긴 소송 사무를 처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민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예요.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니까 네가 남의 일을 처리할 때는 무조건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회사가 의뢰인과 체결하는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위임계약과 유사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을 한 수임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누구한테 있다? 개업공인회사는 네가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할 때는 개업공인회사 너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단 말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말이니까 결론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의뢰받아서 남의 일을 대신할 때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표현에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 중개대상물 5가지 외의 물건 지위 권리를 중개할 때도 어떤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같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데 지금 보시는 선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네가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할 때는 다 부담해라. 그것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니까 결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권리, 지위 중개할 때도 어떤 주의 의무는 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작년부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선관주의 의무. 그래서 내용을 보시니까 전 시간에도 배우신 것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법률 관계는 줄이면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같으므로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 중개물을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개업공인회사나 고용인은 중개대상물뿐만 아니고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지위, 권리 중개할 때도 어떤 주의로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를 당연히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권리자도 설명해 주라고.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기부. 그럼 등기부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먼저 확인하고 얼굴에 보니까 건재당도 있고 채권 최고액 얼마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할 때 지금 설명드린 아파트 소유자가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건재당권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다. 건재당권자가 무슨 은행 어디 지점이다라고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사람을 앉혀놓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권리자도 설명하라고. 그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시험 공부하실 때 선관주의 의무는 다 있다. 개업공인사가 시작하면 선관주의 의무는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판례 내용이 시험에 요즘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자, 기초가 중개계약은 손님인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가 간 계약이에요. 그 손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매도 임대인처럼 물건 들고 와서 물건 내놓고 중개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매수 임차인이 와서 자기가 희망한 조건의 물건을 중개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설명은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정리하시는 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기본 내용을 좀 보시면, 개업공인회사가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집을 내놓고 제가 설명할 때 등기부 보니까 사장님 집이 맞더라 이렇게 설명이 맞아요? 그럼 물건에 관한 정보가 잘 파악되고 있는 매도 임대인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정보가 전혀 없는 매수 임차인 앉혀놓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한다고요? 매수 임차인을 줄이면, 매수인은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그 매도 임대인은 매매 계약하고 대금 받고 소유권 넘기는 사람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언제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민법으로 표현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일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을 중개한다. 계약을 중개한다.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중개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게 아니야?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말은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데 완성되기 전이다. 그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 같은 말을 이해하시고, 체결되기 전에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려면 중개 대상물은 누가 먼저 조사 확인하고, 개업공인회사가 먼저 조사 확인하고, 뭘 통해서? 대장이나 등기부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합증명서처럼 각종 공적인 장부,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했다면 이걸 보고 확인했으니까 뭘 제시하라고? 대장 보고 확인했다면 대장 제시하고, 등기부 통해서 권리관계 확인했다면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법도, 설명할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할 때 조사 확인할 때 활동할 때 발급받은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과목의 특징은 방법이 하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작년 시험에 쉽게 틀린 게 하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나 개념은 선택 개념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해야 한다 이 표현은 나중에 모아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프린트 나갈 겁니다만. 자, 그러면 매도 임대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개업공인회사가 대사물에 대하여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중개대상물 아파트 같으면 30년 넘은 아파트가 나왔다 지금. 네? 그러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은 대장 보고 확인하고 대장 제시하고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도 전기 가스처럼 내외부 시설 상태는 육안으로 보인다. 대장에도 안 나오고, 그죠? 벽면 도배 상태, 바닥면 같은 것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다. 균열이 있는지 벽지 발라놓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도 잘 파악이 안 된다. 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안 돼.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태에 관한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상태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 그러면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매도인처럼 물건 내놓은 사람에게 내놓으신 아파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에게는 개업공인회사가 설명 의무는 없는데, 내놓으신 물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받은 매도임대인이 30년 넘은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수리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고, 빨리 팔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하나도 수리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있겠죠. 수리해서 내놓은 사람은 나중에 부동산에 보시면 아파트 소유자가 불러요. 소장을 한번 왔다 가라고. 어디 깨끗하게 수리했다고. 옆에 아파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상태가. 좋은 조건에 빨리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하나도 수리하지 않고 내놓으면, 개업공인회사가 내놓으신 아파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고 지금?
하겠죠. 30년 넘은 아파트 상태가 좋겠어요?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매도임대인이 싹수리해서 내놓으면 자료 제시하겠죠. 그럼 그때 설명하면 되지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할 수도 있겠다.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대답이 없더라도 어쨌든 상태에 관한 사항 세 가지는 예외 없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는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의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것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것도 하고 해야 한다. 시험에 여기까지 시험 나와요. 이 그림을 담으시고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매수임차인에게만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뭐를? 상태에 관한 사항을 불응했다 나와도 대나올 말이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 틀을 잡으시고 자,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기본 지문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 네 가지가 꼭 짚어져야 돼요. 그러면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이 나왔죠? 나오면 누가? 정확하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주어졌죠? 중개 의뢰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손님이 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했다? 중개계약. 의뢰를 했고 의뢰를 받았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만 나와도 중개계약한 다음에 부동산 소장이 할 일이 뭐예요?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해야지. 이렇게만 나와도 확인 설명을 묻겠구나라고 아셔야 돼. 시점을. 완벽한 문장이 주어지면 이렇게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만 해도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빠지고 이렇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 나면 대부분 다 아신다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주어지면 확인 설명 의무로 묻겠구나. 그러면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대상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 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정확하게 읽어요. 그냥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OX 해보시라고. OX.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OX. 성실 정확히 빠져서 틀린 게 아니고 소속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할 때 누구만? 소속도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하는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은 확인 설명을 소장이 바쁘면 사정이 있으면 소속이 대신 수행할 수 있고 소속이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누가 작성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인데 지가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속도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한다. 누가? 정확하게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사항이다. 소속도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소속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확인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시험지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는 제시해야 한다 의무사항 나오면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법인이면 누가? 법인. 대표? 그 말은 네가 맞춰봐라 이 말이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법인이면 대표자이고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응? 소속 들어가면 안 돼요. 의무상 할 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 두 번째 오역세 보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다음에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나오거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해야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면 안 된다고. 세 번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하면 매도 매수인 두 사람을 다 표현하는 거 아니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임차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한 번 더 남았어요. 피곤하다. 재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잠이 오죠. 오늘 공부를 안 하시면 비도 오고 참 주무시기 좋다. 그죠? 일 나가지고 2시 정도 돼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옆에 커피숍 가가지고 놀고 퇴근하기 전에 밥 해놓고 안 나간 것처럼 앉아 계시고 그죠? 자, 한 번 더 남았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제시해야 한다. 하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거기에 꼭 짚어져야만 답이 보이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작년에 추가된 것이 주택에 대하여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의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주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면 주택 상가 모두가 아니고 뭘 중개할 때?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추가 설명사항이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 뭘 설명해야 되는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찍어주는 기관, 주택이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확정일, 공증인 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찍어줘요. 그 나중에 다시 배우시는데 확정일자 부여기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임차하려고 하는 임대 중개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동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지금 다가구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네?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있겠다.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세무처다 가가지고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보통 이런 걸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일반 국민들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개사 말만 믿고 들어간다는 거야. 중개사도 이런 거 설명 의무가 없을 때는 그냥 법에 써가고 있는 좀 이따 보시면 그것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밀린 세금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순위가 늦어가지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요. 자, 추가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그 정도.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는 들어보셨다. 고용인할 때 보존을 둘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이다. 몇 명까지? 5명. 500초가면 안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한 명이 있고 소속도 한 명이 있다. 합한 수 2명에서 5배 있는 게 10명까지만.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의 중개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중개보존이 현장 안내는 가능하다. 현장 안내할 때 현장 안내가 하는 내가 누구라고? 중개보존인 사실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 요즘 명찰을 막 달고 다니게 한답니다. 명찰. 중개보조원 누구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라도 저건 따야 되겠다. 어쨌든 따놓고 놀아야 되겠다. 그죠? 이게 이제 보조원은 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나 취소 정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존의 고지 의무가 이제 들어다 보니까 현장 안 나갈 때 고지를 하지 않은 보조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관리 감독성의 과실이 있는 개업공영에서도 500만 원이야. 개업공영에서 지가 면피하려면 개업공영에서는 고지 의무를 보존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반드시 나갈 때 고지해라, 고지하라 해도 말은 증거가 없잖아요. 명철 붙이게 한다는 겁니다. 소장이 얘기해 주는 거지. 지금 사장님 모시고 나간 사람 보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소장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면해요. 보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특이한 것이 보존에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500만 원짜리 한 게 특이한 것이니까 나중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자,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를 반드시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전속 중개 계약은 기억나신다?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일반 중개 계약한 소장보다는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 사용 작성해야 되죠.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기려 몇 년? 3년 보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 정보 공개. 중개 대상 매도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매도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누가 내놓은 물건? 이제는 의뢰인 하시면 두 사람 다 의뢰인이니까 매도임대인지 매수임차인 구분해서 대답하시라고. 누가 내놓은? 그럼 매도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을 누구한테 내놓으라고요? 매도임대인 A가 갑하고 전속중개 계약했다. 그럼 전속중개 계약서 사용 작성하고 보존하고 매도임대인 내놓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7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누구한테 공개해요? 공개한단 말은 물건 내놔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이 물건을 정리해서 공개한다. 내놔라 그 말은 물건을 찾고 있는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소장은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소장이 있다 없다? 이 소장을 만나야만 나는 이런 조건의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볼 수 있도록 내놓겠습니다. 찾으시는 물건 맞으면 연락 달라 그 말 아니야? 공동중개자 하자는 것이 정보 공개예요. 그럼 나는 매도임들이 내는 물건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되고 그럼 매수임차인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갑이 내놓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내가 찾고 있는 지역이 맞고 아파트 맞고 가격도 맞아. 그러면 물건 찾았다면 누구한테?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그럼 뭐하고 뭐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해야 할 정보하고 확인 설명사항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알고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먼저 암기하실 게 이게 가장 먼저 암기가 되셔야 돼.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정보는 유사하다는 거 아시면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하고 확인 설명사항은 똑같다.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줘라. 어디에다가? 확인 설명서.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교환임대차 계약서인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이 뭐? 확인 설명사항이 답이야. 그래, 확인 설명사항이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고 확인 설명사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지금 보시는 확인 설명사항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암기하셔야 돼. 오늘 며칠이요? 5일? 명절 전까지 암기하시라고. 명절 전에 암기하시고 뭐 별거 없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니 뭐 기본 입시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명절날 뭐 드신다고? 과일 드시든지 뭐 떡국 드시든지 드실 때 같이 씹어서 소화시키시라고. 소화시키시고 명절 끝나면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먼저 가장 먼저 암기할 게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 입지 상태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본하면 공시법으로 표현하면 표시사항입니다. 당연히 내가 설명드리는 물건이 아파트입니다.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동 설명이 되죠. 이걸 뭘 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공시법에서는 뭘 한다? 표시사항.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하겠나요?
확인한 다음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확인한다? 표시사항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럼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매수 임차인에게 뭘 제시하라고? 대장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공시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대장 배우시는 거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유좌표 있죠? 그거 배우시는 겁니다.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나오면 입지 조건인지 이런 항목이 보이면 입지 조건인지를 아셔야 돼. 입지 조건은 대장이 나오겠나요? 나올 수가 없어. 나가서 아파트에서 몇 미터 도로가 접하고 있는지,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시장하고 몇 분 거리에 있는지 그래 봐야 되겠죠. 입지 조건도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상물이 건축물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처럼 시설물 상태도 설명사항이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도 설명사항이다. 일조량, 소음, 진동의 상태, 요 세 가지를 상태를 합니다. 상태는 대장이 나온다? 안 나오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매도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 불응했다 나면 불응한 사실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권리자도 설명사항이 포함된다. 전속중개 계약한 개업공용회사가 공개할 정보는 내가 매도임대인과 전속중개 계약하면서 매도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에 관한 정보만 정확하게 공개하면 돼요. 여기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공개한다? 사람은 공개하면 안 돼. 근데 매수인이 앉혀놓고 설명할 때는 지금 설명드리는 아파트 소유자 누구입니다. 등기부 갖고 보시면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자는 설명사항이에요. 그 나중에 세세하게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설명사항이다. 중개 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도 대지가 있나 없나요? 이 건축물이 공중에 떠 있어요. 토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도 토지가 있다. 맨 땅엔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는, 붙어 있는 중개 대상물이면 다 토지 이용 계획. 국토계획법편에 배우시죠? 어떤 용도 지역이고 어떤 제한을 받는지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도 설명사항이다. 이건 뭘 통해서 확인하는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으로 해서 확인했다면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나중에 부동산 하시면 대장,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꼭 보셔야 돼. 현재 중개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각 개별법상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했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제시하고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과목의 특징이 가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금액.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서 쓰겠죠. 매매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쓴다는 말은 합의가 되었다. 거래 금액이랍니다. 예정자 빠지고. 지금 설명하는 단계는 합의가 되었다. 예정자부터요. 그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거래 계약서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계약서에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예정이야. 거래 계약서는 몇 자요? 5년 보존이에요. 거래 계약서만 원본이든지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 나머지는 다 3년이야. 거래 계약서는 교부하고 보존하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죠. 할 때 표준 서식이 없어. 나머지는 다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5년 보존합니다. 표준 서식이 없다. 이게 거래 계약서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예정이고 나머지는 3년이고 나머지는 다 표준 서식이 있다. 당연히 확인 설명할 때는 예정 들어가야지 거래 금액은 틀리고. 우리가 중개하는 확인 설명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벌어서 먹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 받습니다라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사항이다. 이다.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지금 설명드린 아파트를 매수하시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몇 프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입니다라고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설명사항이다. 이다. 그럼 우리는 매도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세는 설명사항 이다.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매각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를 설명이 아니고 매수함에 따라서 같은 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암기해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인데 기본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네. 기본 29,900원. 나이트 가면 맥주 2병 몇 병이 옛날에 29,900원. 기본 같으면 우스갯소리요. 기본 같은 말 표시사항 하면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를 뭐란다? 기본적인 사항 또는 표시사항이라 해요. 입지하면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상태는 세 가지다.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인 요 세 가지를 상태라 합니다. 관계는 권리관계, 권리자 포함. 규제 안에 있는 앞에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예정 취득 보수. 암기하시려고 해? 명절 끝나고 확인해 볼 겁니다. 한 개씩 암기를 조금씩 하시라고. 한번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이제 공통으로 설명할 사항인데 방금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뭐 이거 말고도 뭐 설명하라고요? 방금 전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던 사항도 설명사항이다.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세무서 가서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는 것도 설명사항이다. 그지? 상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는 대장을 통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아파트를 30년 된 아파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갑이 여기서 중개했다. 그럼 자기 주무대가 이 아파트 아니야? 여기 왔다 갔다 했겠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안다? 아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저기 중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여기 남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하게 되었다. 잘 파악이 안 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 찾아가서 내놓으신 물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렇게 뜨면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필요가 없으면 요구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 그 말은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 뭐에 관한 자료? 상태 세 가지 방금 전에 보셨죠? 시험은 매도 임대인이 상태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남의 뒤에 나올 표현이 어떻게 해요?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하니까 30년 넘은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태값 잘 파악이 안 돼서 주인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일단 설명하라고. 설명 들은 매수 임차인이 투자 목적이면 상태가 안 좋은지 제가 아니까 가격만 맞춰주시면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불응했는데 설명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적으라고. 불응한 사실도. 아시겠죠? 하고 해야 한다. 그 표현.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됐어요? 소유자 확인은 매도인이 아파트 내놓고 갔다. 매도인이 누군지 알면 굳이 민증보자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개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기부 믿고 거래하면 100% 보호된다.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라고 배우시죠.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 받으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내용은 조사할 권한 의무가 없어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갖춰가면 그 서류가 위조될 수도 있나 없나요? 서류만 맞으면 위조 사실을 100%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등기해준다는 겁니다. 일단 등기는 추정은 된다. 권리자 추정해주지만 등기 공신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등기부하고 뭐는 맞춰보라고. 주민등록증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부동산 하시게 되면 매도 임대인한테 민증 보여주시 이렇게 막 하면 싫어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소유자 확인에 의해서 저희가 등기부는 보는데 내놓으신 분하고 일치하는 제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민증 한번 보여주고 가시라고.
민적 복수한게 하겠습니다. 동의받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나는 동의서 다 받아야 돼요. 이것도 필요한 경우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들어간 이유가 방금 전에 판례에서 성관주의 의무할 때 설명해야 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포함된다. 포함된다.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 판례가 나온 다음에 법이 들어간 게 이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고 신분증명서 제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부터. 자,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을 해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설명한 가격 조건, 여러 기본 입지 상태까지 다 들어보니까 매수 임차인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거래 계약서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뭐? 확인 설명서입니다. 서명 날인은 왜 한다고요? 내가 소자로 내가 중개했습니다. 소속인 내가 일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인 것이 서명 및 날인이고, 증거로 보존해야 되겠죠. 개업 공인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이제 시점이 주어졌다.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말은 계약을 중개했다. 그죠?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 중개가 완성됐단 말은 계약이 체결된 때. 같은 말인 이해하시고. 계약이 체결된 때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해야 할 마무리 작업이 3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이 2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서명날인 교부 보존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하고 서명날인 보존하고.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 설명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 임차인 혼자 앉혀놓고 계약서 쓰면 됩니까? 매도 매수인 둘 간에 합의를 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주어지면 사람은 2사람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2사람을 다 이야기하죠. 친절한 출제인은 쌍방에게 이렇게 하고,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출제가 있는데 그냥 법대로 표현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이 3가지다.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확인 설명 작성해야 되죠. 서명 날인 해야 되죠. 교부 보존한 다음에 확인 설명 과정에서 계약이 지금 체결되었죠. 추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오늘도, 전주에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셨고, 그 설명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 자꾸 쳤지 마요. 제가 신경 쓰인다. 책에 나온다니까, 요약집. 요약집 나오고 또 특강자 맨 끝에는 30페이지 딱 자료가 끝이야. 그래서 수업에 나오는 선생님이 그 수업 자료만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과정 기본 수업 열심히 보시면 돼요. 설명. 이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수업 듣고 이민 갈 거예요. 그렇게 뭘 적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교재 짚어드리잖아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그 나중에 본인도 못 믿고 이제 선생도 못 믿는 시점이 온다. 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점수 이렇게 안 나오. 가한테 이렇게 합니다. 즉 점수 안 나오면 가한테 그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들 수업할 때 세법 선생님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낸 모양이에요. 그 수강생분들이, 남자분들이 홍문 선생님 그 새끼. 그래 홍문 선생님이 수련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욕하고 있거든, 안에서. 그 새끼 화장실 가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를 진짜 형님 그 모의고사 험하게 내면 맞아 죽겠더라고요. 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10분짜리 욕을 하더라고. 수업 열심히 듣잖아요.
선생은 똑같은데 점수가 나오고 덜 나오고는 집중력 차이입니다. 출석이 1, 귀신이 들어도 귀신을 빨리 쫓아내시고 머리 털어가지고 그밖에 없어요. 적으십시오, 암기하십시오라고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은 암기를 7월달 이후에 암기를 시켜요. 암기 좀 하실 때 됐다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불안해요. 암기를 빨리 시키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암기 노트 막 내달라 그러고 암기 노트 이제 물어보죠. 그럼 확인 설명상 기본 입지 상태 이렇게 말겠어요. 기본이 뭐예요? 그럼 뭐 암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본이 시험 안 나오는데 뭐. 대상물 종류 이렇게 나와. 종류는 설명사항이다. 당연히요. 종류는 설명서 이렇게 나오지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도로와의 관계 설명사항이다. 입지 조건 그 말 아니야.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서 계약 이루어졌으면 마무리 작업하는데 두 가지 했죠. 계약 체결 후에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돈이 없을 수 있다. 그럼 내 가게 간판 믿고들은 손님이 보완되니까 업무기 시전에 뭘 해놨다고 보증을 설정했더라고. 당사자 두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게에 공제증서 있겠죠. 복사해 주라고. 그럼 중개가 완성된 때 하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 관련사항 설명교부. 요게 마무리 작업이에요. 요 대가로 받는 것이 뭐다? 중개보수다. 수수료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아니고. 수수료는 행정기관 찾아서 정한 개 주시할 때 그때 수수료 내는 겁니다. 옛날에 중개수수료로 했어요. 표현이 바뀌었다. 중개보수. 자, 요걸 머리 담으시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언제? 계약이 체결된 때, 그걸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중개가 완성된 때, 누구에게 교부? 당사자의 교부하고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 몇 년? 확인 설명서에 지금 3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뭐 작성할 때? 거래계약 작성할 때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국토교통부로 영리 정하는 어디에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적어서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모두에게 발급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증거로 몇 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그 말은 원칙이 뭐? 보존해야 한다. 원칙. 다만 보존 의무가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확인 설명한 내용이 다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개업공인서가 회원가입해서 거기에 다 입력시켜놨다고. 그러면 굳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단독 문제 나왔네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다만, 그러면 앞에 읽을 줄 아셔야지. 원칙은 보존 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 의무가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없다. 서명 및 날인은 왜 한다고요? 내가 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터지면 누구는 반드시 책임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가 직접 중개해서 사고 터진 것도 책임지고, 누가 일을 해서 소속이 일을 해서 사고 친 것도 소속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것도 및하고 또는은 구분하셔야 돼. 및 자리에 또는 하면 틀린다.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두 가지에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도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법인은 누가?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분사무소 해놓고 누구를 하면 안 되고? 대표자 하면 틀리고. 더하기, 이게 시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했다.
그럼 소속만 찍으면 된다. 개업 공인서를 반드시 찍고 소속이 중개인이 했습니다 나오면 일을 한 소속도 지가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겠죠. 개업 공인서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 공인서 갑, 을 두 사람이 매도 부동산 갑, 매수 부동산 을이 공동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혼자 보시면 되겠어요? 둘 다 공동 중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동 중개에 관여한 개업 공인서 모두가 함께 1인만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및 날인. 아시겠죠? 법인 분사무소면 누가? 책임자가 넣어야지. 누가 들어가면 안 되고? 대표자면 안 되고. 요게 키워드. 쉬었다 하죠.